하나의 방제는, 하나의 파트는 정신과 파트. 정신과 파트는 타협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말 치료가 잘 돼요. 이렇게 해보면. 그 다음에 하나가 호흡기 질환이에요.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이 이쪽 파트가 치료가 거의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80% 넘어요. 거의 80, 90%. 10개 중 하나 놓칠까 말까 정도. 정신과 질환을 환자는 있잖아요. 치료는 잘 되는데 문제는 환자가 정신과 환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약을 다 안 먹어. 그게 문제야. 약을 먹다가 말아. 약을 먹다가 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도 환자가 치료한 의지가 있으면 정말 치료가 잘 돼요. 환자가 이렇게 끝까지 맞으면. 호흡기 질환은 환자가 의지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료가 잘 되고, 그래서 두 파트가 잘 돼요. 의외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동통질환은 약으로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동통질환은 제가 침으로 하면서 보조제로 이렇게 약을 하지만, 호흡기 질환이나 정신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약이 주고, 그 다음에 침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병증에 따라서, 약같이, 이 기침 파트에 뭐, 다른 약, 이런 아까 백호탕 이런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백호탕. 그런 파트가 있어. 이렇게 병증의 파트에. 네. 그 다음에 약물의 단서, 아까 이야기했던 개지는 몸의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작약과 대조 같은 경우는 몸의 근육 조절, 근육의 과긴장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감초는 우리 몸의 체액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고, 생강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습도를 조절해요. 생강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습도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약물 임상 담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처방의 증거, 이 방증이라는 게 있어요. 방증. 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지금 아까 방금 쓰는 백호탕 같은 경우, 백호탕 같은 경우는 석고, 갱미, 지모, 감초잖아요. 네 가지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 보면 열을 끓은 약은 석고하고 지모예요. 석고하고 지모. 그 다음에 갱미하고 감초는 이 사람의 몸에 열이 많이 나서 진액 소모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진액을 넣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약 구성을 이렇게 보면 이 약들이 이 정도의 어떤 몸의 온도가 높은 걸 치료하느냐?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약이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약증보다 더 위에, 더 많은 어떤 그 몸의 진짜 그 이미지까지도 양의 이미지, 그 어떤 백호 같은 이미지를 그런 사람의 어떤 온도 조절 문제가 된 사람을 치료하는 그 이상의 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호탕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어떤 방제를 공부할 때 약증, 하나의 한 싱글업의 약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싱글업도 조합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방증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방증.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방에 관련된. 그것들이 여러분이 찾을 필요가 없고, 다 노 박사님 정리를 해놔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공부하시면 돼. 네. 그거를 처음 찾는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공부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처음 그걸 어떤 기능을 가설을 세우고 그렇게 찾아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고문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환자한테 약을 써보면서 현대의학적인 의미도 찾아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다 찾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그것만 하시면 그러면 이제 찾아가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게지탕이라는 예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게지탕. 게지탕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게작 생대감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그냥 그 제일 많은 게 상안에 몸이 찌뿌둥하고 몸살 긴 감기가 있을 때 쓰는 게 게지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 병류에를 보면 산후풍, 동통질환, 몸살 감기, 몸의 기운이 떨어질 때 이렇게 쓰는 약이 이 게지탕이에요. 병류로 보면. 그리고 이제 사람의 유형을 보면 허한증, 수척, 체력약, 면색, 여튼별, 오한경량, 성량, 음적, 근육의 긴장도가 높다 이런 거 있죠. 사람의 유형을 보면 이런 유형인 거예요. 허한증은 수척하고 체력이 약하고 오한경이 음적이고, 그 다음에 작약대조 근육이 긴장도가 되게 높고, 그죠? 그 다음에 약서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약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죠.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계지, 오한, 추위 많이 타고 몸의 온도 조절을 해주고, 약서를 보면
대조자객과는 근육의 각인장, 감초는 몸의 진액, 생강은 몸의 수분대사 조절, 몸의 체표 온도 조절, 그 다음에 소화, 뭐 이런 것들, 생강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방증은 이런 약들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하는데, 오한, 걸랭, 한랭 자극에 의한 신체 동통 이런 걸 치료하는 게 계지탕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모든 방제를 사실 이렇게 본인이 정리하고 내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환자가 딱 오면 있잖아요. 몇 가지 딱 질문하면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얘는 홍련탕 이미지네. 얘는 백호탕 이미지네. 요거는 소암룡탕 이미지네. 얘는 시용무 이미지네. 오늘 제가 해드릴 거. 얘는 지실치자 식탕 이미지네. 네, 그런 이미지가 요런 4개의 어떤 그 계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자세히 좀 물어보다 보면 사람 이름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차팅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환자 보고, 그 다음에 차팅을 하다 보면 무슨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올라요. 이게. 근데 그게 공부를 해야지. 이미지 또 떠오르기 전에. 공부를 해야 이미지를 오르지. 이미지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겠어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각 방제마다 요렇게 정리가 몸이 딱 몇 개를 정리해야 돼요? 미니멈 200개 이상을 정리를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엔, 그리고 그거를 환자 미니멈 한 약에 대해서 한 10개 케이스만 내보면,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다 어느 정도 약 쓰는데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공부의 고를 이야기해 드리는 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넘어갈게요. 병류. 되게 예민하네. 자, 여기 보면 병인 약방의 층차 이렇게 있는데, 그 약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약의 의미보다 방 전체가 이것들이 조합이 돼서 나타내는 방증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충돌하면 뭘 따라간다? 방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방증이 가지고 있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방증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백호탕 같은 경우는 백호탕이 가지고 있는 방증이 있잖아요. 그냥 약은 그냥 온도 관련된 석고, 갱미, 색고, 지모 이런 온도 약간 좀 떨어뜨리는 온도지만, 이 4가지 약이 조합이 되면서 완전히 성격이 완전히 양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약이 없어요. 약서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몸의 온도가 밖에 없지. 양적이면서 열이 많은 그런 어떤 방증을 가진 게 백호탕이거든요. 그게 이제 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약서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보다는 몸이 가지고 있는 인형,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이 먼저다. 인형이 있고 신체 특성이 제일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형색 성적, 그 사람의 음량보다 그 사람의 신체 특성이라는 거는 한열 있죠? 한열, 그 다음에 소화, 불면, 대변 이런 어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 특성들 있죠? 신체 특징들, 그런 것들이 방제를 결정할 때, 진단할 때 더 우선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두 개가 충돌될 때는 이게 더 우선이다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